아, 간만에 다른 쪽에서 좀 잡담을 하다가 잠깐 왔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 근데 보면은 이런 내용도 저런 내용도 있고,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볼게. 다른 동영상에서 이 비교를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처럼 어느샌가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KBS, SBS, MBC, TBS 뭐 이렇게 방송 TV 방송국이 있었고, 걔네들이 이제 방송을 했고, TV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는 이제 누구나 다 저 같은 방구석 찐따도 그 뭐 마이크만 있으면 누구나 10원짜리 마이크 붙인 다음에 아무나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 유튜브를 저번에 제가 그 첫 번째 동영상인가 아마 맨 처음에 그 화폐와 미래에 사용되게 될 그 비트코인 그 시장에 대한 걸 비교를 하면서, 뭐 예전에 화폐가 US 달러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화폐라는 건 민간 화폐라고 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을 할 수 있게 화폐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영상을 전부 다 본 사람들은 기억을 할 텐데 아마 잘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보게 될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그 민간 화폐 시장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정부가 발행을 했죠. 화폐가 미국 달러, 한국 원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는 정부가 발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신용이라는 걸 빌려와서 이제 화폐라는 걸 인지를 하는, 주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간 화폐라고 해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이나 또는 개인이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걸 미래에 사용하게 될 그런 시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필드로서 이런 코인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롤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베이스로다 이제 기본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지 그 다음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레이그 스킬에 대해서 잠깐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다 왔는데, 다 아실 거예요, 뭔지. 그레이그 스킬은 그 사설 ETF 같은 거죠, 사실.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그냥 발로 설명하면, 사실 뭐 깊게 알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돈 넣어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이제 그레이그 스킬이라는 투자 그룹에서 묶어갖고 이건 간다 이렇게 저기를 해놓고 저기를 하고 이런 건데, 그레이그 스킬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레이그 스킬에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집단의 단체 같은 것들로 돈을 받은 걸 ETF 펀드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배분을 이제 코인마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비율을 조정을 하면서 간다, 이런 식으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투자 플랫폼의 한 종류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스킬 자체는. 문제 뭐 안에다 죄다 쓰레기 같은 코인들만 있어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문제는 이제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를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코인이라는 시장 자체를 사실은 이제 피아트 커런시랑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점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피아트 커런시가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랑 이제 링크가 끊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사라진다든지, 아니 정부가 그 정부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부가 화폐를 신용할 수 있을까라는 담보에 대한 신호를 갖다가 의심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이 오면 서서히 KBS, SBS 뭐 이런 그 MBC 같은 공영방송이 서서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곳으로 플랫폼으로 옮겼듯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 같은 피아트 커런시가 서서히 이제 이쪽 민영화폐 쪽 디지털 커런시 파트 쪽으로 다 옮겨가게 되는데, 물론 이 디지털 커런시 파트 안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발행화폐, 뭐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위안화,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게 크립토 커런시인지는 대부분 90% 이상의 코인충들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죠. 네, 크립토 커런시도 있고요. 발행형 증권도 있고요. 이 안에는. 근데 복잡하게 이렇게 다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종류들이 되게 따로따로 구별이 되는데 코인충들이 뭐 그딴 거 알 리는 없고, 언젠가는 이제 달러하고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코인들하고 이제 링크 끊어지는 시점이 오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걸 보여줄게요. 자, 한 3초만 생각해보죠. 일단 머리가 돌아가는 코인층들은 한 5%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잠깐, 우와, 딱 이렇게 딱 감이 왔을 테고, 한 95%의 코인충들은 뭐 감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오줌통도 못 가리고 있을 텐데, 일단 달러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코인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위에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 피아트 커런시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레이그 스키라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달러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펌핑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BTC 한 개를 갖고 설명을 하면요, 어떤 저기 뭐 차트 같은 거 분석하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 트레이더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요 1파동 나오고요, 여기서 1파 나왔으니까 3파 나오고요, 4파 나오고요, 여기서 5파 나오면 여기서 반등하고요, 막 이렇게 설명해갖고, 여기가 1파가 났으니까 5파까지는 안 가고요, 여기서 반등하고요, 6파에서 이렇게 되고요, 차트가 이렇게 되면 무슨 DM 무슨 차트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일봉선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와, 병인가? 그리고 그걸 또 쳐다보고 있는 코인충 새끼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야, 진짜 저 새끼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종교에다가 비교해야 되나? 저기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손이 이렇게 야 막 이러면은 뒤에 있는 신도들이 몇 명이 이거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뒤로 자빠지고 막 그러다 그 지랄, 이런 표현 쓰면 또 뭐라 하잖아요. 근데 코인도 제가 제 동영상에서 한 수십 번은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산다고 하고 오르고 사람이 판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피아트 커런시 시장은,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치 게임이나 심리 게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크립토 시장은요, 이쪽은요, 철저하게 기계적인 게 거의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해시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디피컬티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아닌 0 또는 1로 되어 있는, 정확하게 이성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감성이 좀 높다면요, 야, 이 새끼들이 살 것 같아? 그럼 난 팔고, 이 새끼들이 팔 것 같아? 그럼 난 먼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심리 게임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쪽 크립토 시장은, 이쪽 비트코인 시장은요, 이성이에요. 이성. 기계예요. 기계. 1 또는 0.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90%가 넘고요. 사람들이 얼마큼 더 많이 사도 비트코인은 끝없이 내려가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팔고 막 시장에다 막 던져도 비트코인은 끝없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건 이 시장은 아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다가 기계에 대한 원리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디피컬티가 어느 정도에 힛 쳤고, 하이트가 어느 정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마이닝 프로퍼티가 어느 정도 돼서 마이닝 채굴기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서 난이도가 어떻게 타겟이 어느 시점에서 전환됐고, 이런 것들만 작용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사고 판다 해서 사고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뭐 이렇게 막 코인 시장 보면 막, 야, 여기 사람들 심리가 이렇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면, 요 매수를 더 하면요, 뭐 막 이러고서 저기 유튜브 코인충들이나 전문 가들이 이렇게 막 말하잖아. 그러면 야, 대단하다 진짜. 저렇게 사기 쳐먹고 저렇게 사는 놈들도, 또 사기를 당하는 놈들은 뭐야? 저런 거 구독해서 보는 새끼들은 뭐야?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꽤 오래 쉬다가 이 마켓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곤충들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어떻게 해서 저런 새끼들은 사기쳐 사러 먹고 사나 하고서 한번 봤더니 그렇게 쇼를 하고 있던데 달러가 이제 끊어진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아까 설명하려던 게 BTC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를 발행하죠. 달러 BTC 메인넷 안에 BTC라는 온체인 메인챗 안에 이제 테더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로 테더를 달러로 거래소 입금을 해서 테더로다가 교환을 받으면요. 비트파이넥스에서 교환을 받으면요. 이 발행된 테더는 테더의 증거금을 가지고 파생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가 올라가게 올라가는 핑계를 반영을 한다라는 핑계로 이제 마이닝 디피컬티를 약간 내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리게 되는 일들을 AI가 하는 거고요. 완벽하게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산다 판다라는 걸 코인 시장에 반영을 완벽하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게시판이나 트위터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요번에 더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들이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빅데이터들을 이제 거래 이제 어차피 다 시스템 거래잖아요. 다 자동 거래로 이제 오토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코인 시장 전체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AI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소스 같은 걸 분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인에 사람들이 돈을 잃게끔 반영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 있어요. 큰 흐름 자체는 이제 기계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깐 시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가려고 하는 목표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미 그 시간을 만족해 버리면 알고리즘이 그 차트 자체를 표현을 안 하고 이미 시간이 만족했다는 조건 만족, if 조건이 만족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 세션을 갖다가 차트로 다 표현을 하는 그런 세션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게 단기 시간 만족 안에서만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끝나면 그냥 기계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차트는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게 달러하고 코인하고의 관계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BT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테더가 이제 발행이 돼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달러가 많이 발행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은 만약에 달러라는 게 만약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BTC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만약에 달러라는 게 사라진다면 빠지는 그 수가 많겠죠. 그 실제 남아있는 코인의 실제 달러를 제외한 사용 가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I가 반영을 해서 차트에다가 반영을 해줄 테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BTC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거래하고 있나, 아니면은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나. 여기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떤 특정 코인인데 그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가 사라진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레이트 리셋이 끝난 다음에 그레이트 리셋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뭐 그게 거대한 전쟁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국가 간의 머징이 될지, 그래서 국가가 합쳐진다든지 국가가 분리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건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달러가 링크가 끊어지면요, 만약에 달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다가 위에 설명한 하나의 예시처럼 BTC처럼 안에 테더를 발행해서 강제로 가치를 끌어올렸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러로 강제로 지금까지 끌어올리지 않은 가치값이 별로 얼마 안 됐던 것들은 달러가 링크가 끊어져도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여기서 커뮤니티는 나중에 제가 좀 따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아마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인데, 커뮤니티가 유지가 된다면 그 코인의 가치는 폭락을 좀 덜 하면서
그레이트 리셋 이후에도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내가 장담하는데 5% 이하만 알아듣는다. 얘네들은 코인충 아니야. 그리고 근데 95% 이렇게 설명해도 뭔 소리야? 얘네면 니네 코인 왜 해? 진짜 니네 진짜 욕 먹어야 돼. 왜 해? 니네는 100% 털려.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 커뮤니티에 대한 생태계는 그 이해하기도 복잡하고 설명하기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생기면서 그 구독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생태계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네. 수준이 맞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의 성향 아니면 비슷한 이해도나 비슷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커뮤니티 얘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되겠다.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달러가 이제 사라지는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1위에 있던 게 100위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100위 밖에 있던 게 이제 1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런 달러가 제거되면 제가 말했던 이런 기계적인 그 달러 같은 그레이그 스케일 같은 이런 도구들로 버블을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어느 날 그게 전쟁이든 아니면은 국가가 머징이 되든 국가가 아니면은 세퍼레이트 이렇게 따로 나눠지든 뭐 국가를 신용할 수 없는 이벤트가 1, 2년 안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굳이 그걸 따로 설명을 해서 이벤트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국가 신용화폐, US 달러라고 하는 그 기축통화 이런 것들을 갖다 신뢰를 사람들이 저버리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그 US 달러로 강제적으로 이제 버블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놨던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코인에 대한 순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뒤바뀌는 이벤트가 불과 한두 달 안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한 거고요. 이해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찰떡같이 그냥 대충 설명해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조금 아리송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아마 코리인이들 아마. 그냥 이 채널 자체는 원래 그냥 망상이나 소설 같은 거 제 상상력 같은 걸 쓰는 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웃고 즐기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 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엔 더 구라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죠. 코린이 여러분, 바이바이.